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장이 호전되는 것 같다는 분위기도 많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욱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존버만 할 거라면 굳이 시간 아깝게 코인 공부하고 여러 유튜버들 찾아다니면서 보실 필요 없죠. 그때그때 자신한테 맞는 대응을 하셔야 남들보다 많은 시드를 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팩트와 분석을 통해 장 상황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영상들도 있으니 구독은 필히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며 멤버십은 여유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 텔레그램 가입하셔서 무료로 마음껏 정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코인 시장의 감도는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차트의 움직임, 시장의 센티멘탈, 그리고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몇 주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존의 박스권을 벗어나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상승과 하락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지만 현재는 하방의 압력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 차트는 호들 웨이브라고 불리는 지표인데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이동이 없는 지갑의 비율을 차트로 그려낸 지표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1년 동안 존버하는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위쪽으로 보이는 검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아래쪽으로 보이는 노란 선이 바로 호들 웨이브입니다. 차트 중간중간에 보시면 붉은색 동그라미와 녹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겁니다. 붉은색과 녹색은 각각 대상승장이 끝난 이후에 저점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대상승장 고점이 가까워질수록 호들 웨이브의 비율은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가격이 정점이 다다를수록 수익 실현하는 존버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승장의 고점을 찍고 가격이 내려가면 호들 웨이브 비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낮아지는 가격과 함께 홀딩의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현 시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4월의 고점이 올해의 최고점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 형성 사이클로 봤을 땐 아직 최고점은 오지 않았고 윌리오를 비롯한 해외 많은 전문가들도 4월의 가격을 올해의 최고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호들 웨이브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끄트머리가 아래로 꺾여져 있지 않나요?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 넘게 54%를 유지하던 호들 웨이브 비율은 단 일주일 만에 2%가 떨어져 52%가 되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며 4월 최고점에서도 팔지 않았던 존버러들이 횡보하며 가격을 다져나가는 걸로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빠져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호들 웨이브의 저점을 연결해보면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상승장이 올해의 최고점이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올 초의 비트코인 급등으로 인해 호들 웨이브도 과거의 고점과 유사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들 웨이브의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을 기준으로 볼 때 호들 웨이브 비율은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호들 웨이브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 바닥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낮춰가며 행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우려하고 있는 GBTC 언락이 다가오고 있죠. 7월 18일이 GBTC 언락 해제일인데 언락이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데이터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번 언락 물량은 처분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습니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데 해제되는 물량을 손해보면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저의 추론이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심리입니다. 시장은 이번 언락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윌리 우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진행했고 4만 명 이상이 참여한 투표의 결과를 본다면 38%는 언락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21%는 내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가장 많은 40%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원래 모르겠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윌리우 본인도
그레이스케일 언락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둘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쪽이 우세냐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GBTC 시스템이 가진 특성 때문에 상승장에서의 언락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장이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전문가도 단기 방향성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만큼 잠재적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임박한 언락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안전한 투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호재의 경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것처럼 대중들이 악재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선 소문에 하락하고 뉴스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던 와이코프 상승 패턴이 깨지고 단기적 삼각 수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언락이 확실한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8,000달러를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락세가 크다면 2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톰 베이지나 필버와 같은 해외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문가인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집중해보세요. 28,000달러가 되었든 25,000달러가 되었든 저점을 치고 나면 빠르게 급등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기관을 비롯한 많은 고래들은 이번 횡보 기간에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해왔고 일시적 하락이 온다면 그들은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것입니다. 기존에 비트코인에 눈독 들이고 지켜만 보던 제3 세력들도 단기적 하락을 진입기회로 보게 될 테고 이는 하방을 지지할 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단기적 하락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 알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갈까요?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하는 건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진 분보다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보단 기타 알트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에 비트코인 가격과 알트 시총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노란색이 비트코인이고 파란색이 알트 시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7년 후반의 대세 상승장 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피크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알트가 비트에 비해 78%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게 차이를 벌린 비트와 알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수렴하게 되죠. 이건 올해의 차트인데요. 어떤가요? 뭔가 눈치채셨나요? 올 1월까지 같은 흐름을 보이던 알트와 비트는 3월이 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5월이 되면서 최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때 알트 시총은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 무려 149%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보다 넓은 시점으로 볼까요? 17년과 올해를 함께 보니 유사성이 보이시나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 훨씬 큰 변동폭을 보이는데 특히 이번 상승장에서 알트코인은 디파이를 비롯한 여러 알트 프로젝트로 인해 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2017년 대세 상승장 이후 차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벌어졌던 간격이 다시 좁혀진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과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격차를 줄이면서 훨씬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거예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급등을 보인다면 알트코인은 더 큰 격차를 벌릴 가능성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같이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큰 상승장에서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가격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두 개의 세로선은 각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나타내는데요. 이는 지난 17년 상승장 최고점 이후 그리고 이번 4월 상승장 직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락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급등할 것이고 이는 알트코인의 급락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걱정되시나요? 이건 알호들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 사이클이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차트는 지난 일주일 지갑 이동 코인의 실현 가치와 1, 2년 전에 지갑을 이동한 코인의 실현 가치 비율을 이용합니다.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하늘색 선은 알호들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지표 위쪽 붉은 영역은 과매수를 의미하고 아래쪽 녹색 영역은 과매도를 의미합니다. 알호들 비율이 높다는 건 1, 2년 전의 실현 가치에 비해 최근 이동한 코인의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시장의 과열을 뜻합니다. 반대로 알호들 비율이 낮다는 것은 1, 2년 전의 실현 가치에 비해 최근 이동한 코인의 가치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침체를 뜻하죠. 알호들 비율이 붉은색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비트코인 사이클 중 가격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여길 보시면 2013년 4월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던 다른 온체인 지표들과 달리 알호들 비율은 정확한 예측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두들 최고점이라 했지만 한 번 더 최고점을 간 게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알호들 지표를 보면 어떤가요? 올해 초 비트코인 급등에도 불구하고 알호들 비율은 아직 붉은색 영역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알호들 비율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많은 분석가들은 올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과 같은 비율로 상승해준다면 비트코인은 1억이 아니라 3억까지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단기적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죠. 모르고 있다면 손쓰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대비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존버만 할 거라면 우린 업비트를 삭제하고 연말에 꺼내보면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각자 현재 포트폴리오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시대를 대표하며 물리학의 토대를 세운 뉴턴과 아인슈타인에겐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둘 다 최고의 천재로 불리죠. 그리고 둘 다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뉴턴은 경제에 해박하여 조폐 국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뉴턴은 10배 이상의 수익에서 멈추지 않고 무리해서 자산을 투입하다가 결국 다 말아먹었죠. 아인슈타인도 노벨상으로 받은 상금을 계속 끌어쓰다가 대공황 때 투자한 돈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똑똑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그들이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90년대 이론과 실무를 막론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월스트리트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그들의 수학 모델은 러시아 채권에 잘못 투자를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125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여러분들 1250억 달러예요.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시장을 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예측이 틀릴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장을 맞추기를 멈추고 시장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측보다 대응을 잘하라고 노력해야 되고 가능한 여러의 수를 생각해서 안전을 챙겨야 하는 거죠. 여유로운 자금으로 투자해야 하고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시장과 싸울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오마하의 현인이라면 헤지펀드 바우포스트 그룹의 창업자인 세스 클라만은 보스턴의 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최고의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우선 위험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야 위험을 감수할 만한 수익률이 기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당장의 수익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위험성도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팩트와 분석을 통해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질 높은 영상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무거웠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 관점은 변함없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 초입 단계라 확신합니다. 마치 인터넷이 초기에 들어올 때인 거지요. 여러 지표와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봐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갈 길이 머니 금세 지치지 마시고 계속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저에겐 큰 힘이 되니깐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여유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텔레그램은 무료로 제공하니깐요. 텔레그램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와 브리핑 공짜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